5, 6학년쯤 되면 이제 네가 스스로 좀 챙겨봐 라고 하시지만 스스로 하는 걸 배우지 못한 채 자란 아이들이 나이가 먹었다고 갑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진 않거든요. 그걸 천천히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영유아 단계는 제가 잘 모르지만 초중에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발랄한 김선생입니다. 학교에 있다 보면 준비물이나 과제물 안 가져온 아이들 대부분이 엄마가 안 챙겨줬어요 하고 엄마 핑계를 대요. 처음에는 집에서 왜 이런 것도 안 챙겨주나 싶어서 부모님을 탓하기도 했었는데 제가 학부모가 돼보니 알겠더라고요. 일하면서 집에서 애들 거 챙기기 쉽지 않아요. 그나마 애가 하나면 또 가능한데 둘 이상 되면 큰애는 이거 챙기고 작은애는 저거 챙기고 달력에 표시해놓고 챙긴다고 챙기는데 나도 일하면서 챙겨야 할 일이 있으니 헷갈려서 교사인 저도 애들 준비물 놓칠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애들 담임 선생님께 너무 부끄럽고 엄마가 선생인데 이런 것도 못 챙긴다 생각할까봐 면이 안 서고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학부모 입장이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우리 반 학부모님들도 애들한테 관심이 없거나 무심해서 그러는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일하면서 애들 챙기는 건 힘든 거다. 그래서 우리 반에서는 엄마가 안 챙겨줬어요 하고 엄마 탓 금지. 아이들 스스로 챙기게 교육하고 있어요. 우리 반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는 많은 부모님들께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오늘은 스스로 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요즘 부모님들은 사실 아이들을 위해 거의 대부분 다 해주시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주지 않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어리니까 위험해서 안 돼, 미진해줄게 하면서 아이들 스스로 탐색하고 실패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안 주세요. 사실 교육과 양육의 최종 목표는 자립이잖아요. 결국 우리는 아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키워내는 게 가정에서 할 일이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가도록 가르치는 게 학교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은 각 성장 시기마다 발달 과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나이쯤에 이런 것은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영유아 발달 검사 해보면 체크리스트에 2, 3살쯤에는 손에 물건을 쥐고 옮겨질 수 있는가라든가 4, 5세에는 대소변 가리기를 해야 하고 등등 그렇게 신체적으로 발달 과업에 맞춘 내용들은 부모님들이 신경 써서 할 수 있게 하려고 노력하세요. 그런데 스스로 하기나 인정하기, 좌절 극복하기 같은 정서적인 발달 과업을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잘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은 이 스스로 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때 되면 당연히 스스로 하겠지라고 생각하세요. 1, 2학년 때는 부모님들이 다 챙겨주시잖아요. 모든 준비물, 알림장 내용들, 물, 체육복 입는 날 그런 것들 다. 그렇게 자라서 5, 6학년쯤 되면 이제 네가 스스로 좀 챙겨봐 라고 하시지만 스스로 하는 걸 배우지 못한 채 자란 아이들이 나이가 먹었다고 갑자기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진 않거든요. 그걸 천천히 가르치셔야 돼요. 그래서 영유아 단계는 제가 잘 모르지만 초중에서 가르칠 수 있는 내용으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초등학교에서라면 1, 2학년은 부모님께서 챙겨주셔야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1학년 입학할 때 휴직도 하시면서 챙겨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3, 4학년 때는 이제 부모님 도움을 받지만 스스로 챙기기 시작하는 시기, 5, 6학년 때는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하는 시기예요. 그렇게 중학교 가면 알림장 같은 거 없잖아요. 부모님이 뭘 챙겨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은 애들한테만 말하고 애들이 스스로 챙겨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 습관을 초등에서부터 길러주셔야 합니다. 아까 1, 2학년은 부모님께서 챙겨주는 게 맞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냥 다 챙겨주는 뜻이 아니에요. 1, 2학년이면 알림장을 쓰기도 하고 안 쓸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알림장 띄워놓고 전달 말씀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집에 왔을 때 물어보세요. 오늘 알림장 내용 뭐야? 내일 챙겨야 할 거 있어? 물론 부모님은 어플로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알림장 내용을 다 확인했지만 내일 신청서 사인해서 가져가야 되지? 내일 물감 가져오라고 해서 아빠가 넣어놨어? 이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물론 1학년 아이한테 오늘 알림장 내용 뭐야? 물어도 몰라, 기억 안 나 할 거예요. 그런데 매일매일 반복하세요. 오늘도 묻고 내일도 묻고 계속 묻다 보면 이제 아이가 학교에서 알림장 쓰는 시간에 신경 써서 기억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알림장 뭐야? 이제 물으면 내일 뭐 사인해서 가져오래요 하고 하나는 말할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은 묻지 않아도 학교 마치고 오면서 바로 내일 이거 가져오라고 해서 사야 돼요 라고 스스로 요청하게 될 거예요. 전에 학교에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모든 아이들이 신청해야 되는 서류가 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에 알림장이 안내했고 수요일까지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다 제출했는데 한 명이 계속 안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철수야 오늘은 사인해서 가져왔어? 했는데 또 깜빡했어요. 내일 꼭 가져올게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 연락해서 내일은 꼭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월요일에 바로 사인해서 애 가방에 넣어놨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가방을 열어보니까 있더라고요. 이 부모님은 알림장 보자마자 사인해서 아이 가방에 넣어놓으신 거죠. 아이한테는 말도 안 하고. 근데 정작 아이는 부모에게 사인해야 된다고 본인이 종이를 꺼내주지도 않았고 부모님이 가방에 넣었다 말도 안 했으니 자기는 계속 안 가져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학교 생활의 주체는 아이들이잖아요. 내가 뭘 챙겨야 하는지 뭘 가져가야 하는지 아이가 생각하고 요청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계속 훈련시켜 주셔야 해요. 가방에 체험학습 신청서나 사인해야 하는 종이를 넣어 보내시면 가방에 넣어놨다 선생님께 네 라고 말이라도 해주세요. 3, 4학년 시기에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스스로 챙길 수 있도록 조금 더 아이에게 역할을 주세요. 1, 2학년부터 훈련이 잘 되었다면 이 시기에는 알림장 뭐야? 물으면 오늘 수학 단원평가함, 2 리코더 준비, 3 교통안전수칙 지키기처럼 간단한 내용은 선생님이 써주신 번호까지 매겨가면서 기억하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는 준비물을 부모님이 다 찾아서 가방에 쏙 넣어주었다면 이 시기에는 리코더 책상 오른쪽 서랍에 있으니까 가방에 미리 넣어둬 하고 스스로 할 수 있게 알려만 주시는 거죠. 가방에 넣는 것도 아이가 할 수 있도록이요. 내가 챙겨야 할 것들을 스스로 챙기는 습관이 된 아이들이 학교 와서도 내 물건도 잘 챙기고 내가 해야 할 과제도 제때 잘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요. 이렇게 5, 6학년이 되면 진짜 스스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6학년이 돼도 준비물 맨날 까먹고 부모님이
안 챙겨주면 안 가져온 애들 태반이거든요. 스스로 하기가 잘 훈련된 아이들은 이 시기에는 부모님께 잘 얘기하지도 않아요. 알림장 내용 스스로 파악해서 챙길 거 스스로 챙기고 사야 할 것만 부모님께 요청하고 그러거든요. 가을에 나뭇잎 5장 준비해야 되며 저학년 때는 내일 나뭇잎 5장 가져오래요 하면서 같이 나가서 같이 나뭇잎을 줍거나 했다면 이제 5, 6학년 때는 알림장 내용 듣고 집에 오는 길에 스스로 나뭇잎 5개 주워와서 집에 와서 비닐에 넣어서 가방에 탁 스스로 넣어놓는 거죠. 부모님께서 바라는 이상적인 모습이 이런 거 아닌가요? 혼자 알아서 준비물도 챙기고 공부도 스스로 하고 그런데 스스로 할 수 있게 가르치질 않았으면서 나이 들었으니 이제 스스로 하길 바라는 것은 욕심이죠. 5, 6학년 돼도 스스로 혼자 못하는 애들 많아요. 5, 6학년이 아니라 고등학생이 돼도 부모가 안 챙겨주면 학원에서 안 시키면 스스로 못하는 애들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취직해서도 직장에 몸이 아파 못 가는 것도 스스로 말하지 못하고 부모가 전화해서 오늘 우리 애 아파서 못 나간다고 알린다고 하잖아요. 너무 다 해주지 마세요. 사랑하니까 내 눈에 아직 애기 같고 너무 예뻐서 아직도 다 해주고 싶고 아직도 먹여주고 싶고 하겠지만 그게 아이들 성장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아기들 돌 즈음에 모유 분유 떼고 이제 완전 밥으로 넘어가야 하는 시기에 모유든 분유든 떼기 힘들잖아요. 분유로 통칭할게요. 아기들 분유 좋아하죠. 억지로 분유 떼기 아쉽고 미안하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좋아하는데 그래도 아이의 성장을 위해서는 마음 아프지만 겪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모든 성장 단계마다 성장통처럼 아픈 단계를 거쳐야 조금씩 몸도 마음도 커가는 거라고요. 이렇게 작은 거 알림장 준비물 스스로 챙기는 것부터 연습해서 스스로 공부할 줄도 알고 어떤 문제가 생겨도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해결하는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물론 모든 걸 혼자 알아서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부모에게 물어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지하고 지원해주는 역할로 옆에 항상 계셔주세요. 그게 결국 양육의 목표인 건강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가정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예전에 애기 엄마 친구들이 우리 집에 다 모였는데 우리 큰애가 동생들한테 사탕을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친구네 아이가 다른 방에 있다가 나와서 다 사탕 주는 걸 보더니 자기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도 사탕 먹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우리한테 가면서 서연아 우리 지우도 사탕 하나만 주라 하면서 하나 받아서 주더라고요. 보통 저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지우야 네가 직접 가서 언니한테 언니 나도 사탕 하나만 줄래 해봐. 언니가 줄 거야. 사탕 먹고 싶으면 직접 가서 요청하면 돼요. 우리 애가 안 줄래는 아니지만 만약에 하나 줄래 했는데 안 준다고 하거나 벌써 다 나눠줄 수 없다고 할 때 그때 부모에게 엄마 나도 사탕 먹고 싶어 어떻게 해줘 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스스로 요구할 기회를 주지 않고 부모님이 미리 다 해결을 해주세요. 아이들끼리 놀 때도 몇몇 애들이 인형놀이를 하고 있으면 갑자기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엄마 나도 인형놀이 하고 싶어 해요. 인형놀이 하고 싶다는 말은 그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해야죠. 나도 같이 하고 싶어 나도 같이 하자 스스로 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은 그 기회를 주지 않고 엄마 나도 저 인형놀이 하고 싶어 하면 그래? 얘들아 우리 채연이도 같이 인형놀이 하자 하고 대신 말하면서 애를 끼워 넣어주죠. 이게 훈련이 안 된 채 학교에 오는 아이들은 친구 관계에서 많이 어려움을 겪어요. 직접 말하지 못하고 끙끙하다가 집에서 얘기하고 집에서 아이 이야기만 들은 부모님은 오해하고 걱정하셔서 전화하시고 쉬는 시간에 애들이 저한테 도와달라고 오거든요. 선생님 친구가 자꾸 제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가요. 아까는 제 가위로 놀고 지금은 필통 들고 가서 안 줘요. 이 말을 사실 저한테 다시 뺏어 달라는 거거든요. 아마 원하는 대답은 김영수 철수 거 필통 다시 돌려줘라 이거일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철수야 네가 가서 네 필통 달라고 직접 말해봐. 이제 허락 없이 가져가지 말라고도 말해. 그리고 영수가 너한테 뭐라고 대답하는지 듣고 알려줘. 이렇게 하고는 교실 뒤편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관찰해요. 아마 영수도 철수도 제가 보고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규칙의 울타리 안에서 대부분 잘 해결하고 친구가 말한 요구를 다 들어줘요. 근데 말로 해서 안 돌려주거나 계속 싫은데 하면서 장난치는 애들은 제가 보고 있다가 개입하죠. 그럴 때면 제가 도와줘요. 대부분은 직접 한번 말해봐 라고 얘기해요. 제가 없을 때도 그런 상황이 오면 자기가 말하고 해결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미술 시간에 선생님 저 오늘 가위 안 들고 왔어요 라고 해요. 그럼 이미 그 말을 들은 친구들이 야 나 가위 있어 내가 빌려줄게 여러 명이 말해요. 아마 그 친구는 교사용 대가위를 빌리거나 내가 직접 다른 친구들한테 가위를 빌려다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저를 불렀을 거예요. 근데 저는 보이가 앞에 친구나 옆에 친구한테 직접 빌려달라고 이야기해봐 라고 이야기해요. 주변에 누구에게든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 받을 수 있어야 하거든요. 교실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나눠주고 빌려주는 것을 좋아해요. 도와주고 나눠주면서 내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었다는 공헌감, 뿌듯함을 느끼거든요. 물론 그중에 안 준다는 친구도 있겠지만 여러 명한테 물어보다 보면 빌려주는 친구가 분명 나옵니다. 집에서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다 해결해주듯이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척척 해결해주기를 바라는 애들이 많아요. 스스로 불편한 것, 바라는 것, 필요한 것을 친구들한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선생님 없어도요. 너무 다 해주지 마세요. 아이한테 스스로 하라고 한다고 해서 내가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점점 스스로 할 수 있는 아이로 길러주셔야 합니다. 가정과 학교의 공동 목표는 자립이잖아요.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학교를 선생님을 믿고 가정과 협력해서 잘 길러보자고요. 참고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이 정답은 아닙니다. 각자 가정의 사정과 아이의 성향에 따라 변형하고 바꾸셔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무턱대고 갑자기 스스로 하게 하려고 이제 너 혼자 해 이렇게 하다가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어요. 양육자인 부모님께서 아이의 성향을 잘 파악하셔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도움될 만한 내용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